네, 김정기 위원장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무슨 구글이다,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했지만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 어떠세요? 이런 저런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뭐 슬픈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이야기 다 들어보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 맛보기인데요. 이 맛보기 뉴스가 좀 희한한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 RBS, BBVA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외국계 은행 세 곳이 한국철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은행은 도이치방크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쓰는 은행인데요.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게 심각한 거래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 이름 어떠세요? 아유, 좋습니다. 이제 맛집도 해야 돼요. 아, 좋죠. 맛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 잘 먹습니다. 우리 PD님하고 다 같이 가서 맛집을 찍어보는 건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요, 이 골드만삭스와 외국계 은행이 철수한다는 이 기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뭐 이게 국내 문제에 한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외국계 은행이라고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로 대표되는 뭐 골드만삭스, RBS, BBVA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왜 RBS라고 하고 BBVA라고 읽어요? 아, 좀 그런 게 너무 이상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네. 이름을 같이 읽고 어떤 건 영어 하나씩 끊어 읽고. RBS는 좀 어렵습니다. 그 네.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로얄 은행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RBS가 아니 외국계 은행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특히 원래 이제 이 IB라고 해서 네. 투자은행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파생 상품 들어보셨죠? 네, 그게 뭐예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 2008년인가요? 금융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세계 금융 질서를 실질적으로 네. 파생 상품의 끊임없는 생산을 통해서 네. 세계 투자 은행 업계가 사실은 그 지나칠 정도로 가욕을 뿌려서 세계 금융 중심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가 네. 영국 런던의 런던시티로 대표되는 IB 업계가 그 센터에서 그런 이 불행한 상황이 사실 발발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그 투자 은행 업계가 국제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은행들뿐만 아니라 그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뭐 바클레이즈나 네.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인 도이치뱅크나 네. 이런 은행들도 사실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이 이제 좀 크고요. 네. 국내적으로 봐도 이제 사실 최근에 외국계 투자 은행 업체들이 이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힘든 이제 상황에서 아마 철수를 결정한 것 같은데. 세계 이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골드만삭스의 서울 지점 철수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요. 네. 큰 걱정을 해요. 뭐, 네, 제가 무슨 걱정인지 아시겠죠? 네. 혹시 엊그제 무인기가 왔는데 혹시 요즘 정부 들어와가지고 좀 불안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5글자로 이번 정부를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 정부라고 말을 써놨었어요. 주사파 정부죠. 예. 아,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럼요. 주사파 정부라고 해서요. 이번 정부가 도대체 뭔데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주사파 정부라고 5글자. 제가 페북에서 그걸 해봤어요. 주사가 뭔지 아세요? 주체 사상. 그거예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거예요? 저는 영양주사, 북한은 우리의 마늘주사. 주적이고 네. 북한 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주체가 네. 물론 소 군정의 지도하에 네. 사실 들었었지만은 김일성 아닙니까? 네.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아니,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죠. 저 지금 무서워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현재 그 좌파 정권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네. 아우, 대로 다행이에요. 국제 환경도 좀 상당히 그 네. 네거티브하고요. 네. 국내적으로도 이제 이 채산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년 이 적자 행진을 계속 하는데 버티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조도 있는데 네. 그 설사 지점을 철수를 하더라도 네. 지점 아래 단계가 사무소거든요. 사무소는 계속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지켜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제 금융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위원장님이시죠? 정혜원 위원장님이신데요. 위원장님, 네. 나오시고 나면 댓글이요. 네. 자유한국당에 저런 분만 가득해라. 이런 덕담이 우수수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잘생겼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목소리 좋다는 소리 나오죠? 예. 그래서 목소리 좋다, 정말 내용 알차다, 그리고 저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가득해서요. 제가 위원장님을 정말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주제가요. 네. 집권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요. 현충일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기사가 별로 되지가 않고 오히려 무야무야 묻혀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네. 그 얼떨결에 부당한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언론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언론들이 정말 짚어야 할 것들을 안 짚고 짚어야 할 걸 안 짚었다. 네. 그럼요. 이 현충일에 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는 건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예, 애국가를 안 부르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 네. 여당 대표 이런 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탄핵감이다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국회의원 탄핵이 있어요? 아니 있다면 깜짝 놀래 순간적으로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저 이제 조금 좌파 성향 있는 공무원들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야 왜 현충일에 태극기 안 다냐? 내가 광주 가면서 네. 거리를 아무리 찾아서 사진을 찍어도 태극기 다집이 하나도 없고 관공서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네. 왜 태극기를 안 다는 거지? 그랬더니 아마 태극기 집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야 태극기가 어떤 특정 세력들의 상징물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하고 같이 봐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애국가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위원장님 그런데 전에 이제 이정희 전 대표가 태극기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서 전 쇼크를 좀 먹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국기에 대한 경례는 정말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은 태극기 훼손죄에 대해서 또 그런 거는 죄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애국가 뭐 태극기 이런 거에 대한 왜 부정을 하는 걸까요? 뭐가 싫은 거죠? 그러면 아예 나라를 떠나면 되지. 그게 이제 그들 머릿속에는 네. 태극기, 애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력들, 즉 쉽게 말해서 네. 그 보수 세력들의 어떤 상징물이라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만일 그래서 제가 그런 캠페인을 한번 벌이고 싶어요. 노란 리본에다가 네. 야 이제는 우리가 노란 리본 쓸 차례다. 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크게 써가지고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 저 사람들이 노란 리본이 싫어질 거라고 이제.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란 리본을 달고 밑에다가 석방하라. 그 리본에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그럼 노란 리본 달고 있으면 우리가 이러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같은 의미냐고. 그러고 싶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말 열심히 부르자고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지 않는데 네. 자, 왜 그러는지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노란 리본을 달고 네. 하자는 거 오히려 참 그쪽에서 더 무서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난번 연찬회 때 내가 한번 불렀잖아요. 네. 앞에 나가서 네. 이게 이 노래인데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내가 불러줬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처음 들어봤다 그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 행진곡 그걸로 바꿔서 우리가 불러버리면 돼요. 임을 위한 그 님을 행진곡. 위한 행진곡을 가사를 바꿔서 아니 그대로 불러도 되고 그대로 가사 그게 하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다. 예 우리가 가져오는 거네 이슈를. 그렇죠. 가져와서 우리가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아니요, 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네. 북한에서요, 사드가 무서웠나 봐요. 성주까지 무인기를 날렸어요. 무인기가 그게 왔어요. 근데 보실 때 어떠세요? 무인기가 날라온 걸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가 그 국군 통수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안보 담당 스태프들 그다음에 그 국방부 그다음에 군이 네.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죠. 네. 지금 안보에 대해서 별로 그 강한 어떤 의지도 없고 아주 정말 안보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멍이 뚫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북한에서 보낸 게 왔다면 우리나라 영토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영토 침해인데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한 건데 만약에요 거기에다가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싣고 그렇죠.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 장소가 성주라는 것도 군사 기밀이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냥 떠벌렸잖아요. 우리는 위치까지 다 그냥 알려주고 성주에 몇 지금 기가 있다 사드 그런 것까지도 있다는 거 알려주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몇 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은 몰랐어요. 사드 몇 기 있는지. 아니 그 전에 이미 보고가 브리핑이 됐대는데 나중에 모른 척 해가지고 뭐 화를 냈대는데 뭐 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 지금 북한이 이렇게 사드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평가라는 이유를 핑계를 대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인기가 온 것은 우리 작가 선생님이요. 무인기를 몰랐나 봐요. 성주까지 사드를 날린 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사드를 날려도 사드가 아니고 무인기입니다. 작가 선생님. 자, 무인기를 이렇게 날린 걸 보면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인기는 또 날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한번 날려야죠. 우리도 날려서 더 이상 날리지 마라. 이제 좀 센 건 날린다. 그런 네.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네. 근데 요즘 어떠십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네, 근데 이러다가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를 이제 철수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 미군도 보호하고 우리나라도 지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사드를 배치하는 건데 미군까지 철수하겠다. 그래 일부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6.25 때 어땠습니까? 미군 철수하면서 바로 북에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이 학생들이 좀 이제 그런 걸 좀 정신 차려서 좀 느끼고 배우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뭐 페이스북 친구는 물론이고요. 우리 이거 적반하장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해요. 좋죠? 그 준비를 이번에 이제 7월달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한번 파티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토크쇼도 하고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토크쇼도 하고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파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광장에서 뭐 어때요? 좋아요. 그거 한번 준비합시다 우리. 광장에서 뭐 아니면 홍대 거리나 아니면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어떤 아니 광장에서. 거기 가지고 계신 극장에서 일단 먼저 하고 예. 그리고 광장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래도 되죠. 어떠십니까? 한번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정혜원 당협위원장님께서요, 우리 적반하장을 위해서
이렇게 홀을 한번 빌려주시면요, 우리 공개 방송을 찍을 겁니다. 예, PD님이 엄청 힘들어하시겠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시다가 화가 나거나 부글부글한 사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방송해 주세요. 그렇게요. 네, 그- 고맙습니다. 우리 저 위원장님 그 페이스북에다 내가 내로 남불. 남불당 네. 그러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페이스북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네. 5단어로, 5글자로 이번 정권을 정리해 달라고 네. 했었는데요. 무슨 소린지 알죠? 네, 그런데 네. 내로남불당이 아니고 1등을 제가 뽑았습니다. 뭘로 뽑았어요? 주사파당임. 그것도 그런데 내로남불당도 괜찮은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나면 2등 해드릴까요? 자, 주사파당임으로 하신 분은 1등으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꼭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등 선물 드릴게요. 선물 안 줘도 좋아요. 근데 내로남불당.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 네.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모두 새로운 공모 계속했어요. 저희가 적반하장해서 계속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상상도 못할 만큼 깜짝 놀랄 만한 선물입니다. 기대하세요. 그럼 나도 주세요. 네,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사설인데요.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북한 랜섬웨어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책 있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무인기가 오고 또 이렇게 뭐 랜섬웨어 공격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여기에 대한 전혀 안보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주사파였던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있죠. 주사파. 여러분 주사파가 뭔 줄 아십니까? 이러다가 주사파들이 혹시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점점 걱정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좀 약간 슬픈 공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적반하장 그만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 내용 아니니까요. 오늘은 화장이 안 된 관계로 빨리 사라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기들이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력들, 즉 쉽게 말해서 네. 그 보수 세력들의 어떤 상징물이라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머릿속에 박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만일 우리 그래서 제가 그런 캠페인을 한번 벌이고 싶어요. 노란 리본에다가 네. 야 이제는 우리가 노란 리본 쓸 차례다. 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크게 써가지고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 저 사람들이 노란 리본이 싫어질 거라고 이제.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란 리본을 달고 밑에다가 석방하라. 그 리본에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그럼 노란 리본 달고 있으면 우리가 이러겠네요. 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냐고. 그러고 싶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정말 열심히 부르자고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지 않는데, 네. 자, 왜 그러는지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노란 리본을 달고 네. 하자는 거 오히려 참 그쪽에서 더 무서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지난번 연찬회 때 내가 한번 불렀잖아요. 네. 앞에 나가서 네. 이게 이 노래인데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내가 불러줬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이 처음 들어봤다 그래. 그건 안 되거든요. 다 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같으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한 행진곡 그걸 바꿔서 우리가 불러버리면 돼요. 임을 위한 그 행진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가사를 바꿔서 아니 그대로 불러도 되고 그대로 가사 그게 하나 그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다. 예 우리가 가져오는 거네 이슈를. 그렇죠. 가져와서 우리가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아니요, 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네. 북한에서요, 사드가 무서웠나 봐요. 성주까지 무인기를 날렸어요. 무인기가 그게 왔어요. 근데 보실 때 어떠세요? 무인기가 날라온 걸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가 그 국군 통수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안보 담당 스태프들 그다음에 그 국방부 그다음에 군 이 네. 총체적인 안보 부실이죠. 네.
지금 안보에 대해서 별로 그 강한 어떤 의지도 없고 아주 정말 안보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멍이 뚫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북한에서 보낸 게 왔다면 우리나라 영토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영토 침해인데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한 건데 만약에요 거기에다가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거 싣고 그렇죠.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성주에다가 사드 배치 장소가 성주라는 것도 군사 기밀이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냥 떠벌렸잖아요. 아, 위치까지 다 그냥 알려주고 성주에 몇 지금 기가 있다, 쌓여 그런 것까지도 있다는 거 알려주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대통령은 몰랐어요. 사드 몇 기 있는지. 아니 그 전에 이미 보고가 브리핑이 됐대는데 나중에 모른 척 해가지고 뭐 화를 냈대는데 뭐 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자, 지금 북한이 이렇게 사드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사드를 빨리 배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평가라는 이유를 핑계를 대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인기가 온 것은 우리 작가 선생님이요. 무인기를 몰랐나 봐요. 성주까지 사드를 날린 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사드를 날려도 사드가 아니고 무인기입니다. 작가 선생님. 자, 무인기를 이렇게 날린 걸 보면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무인기는 또 날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한번 날려야죠. 우리도 날려서 더 이상 날리지 마라. 이제 좀 센 건 날린다. 그런 네.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네. 근데 요즘 어떠십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이러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조마조마해요. 조마조마해요. 네, 근데 이러다가 진짜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한 사드를 이제 철수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 미군도 보호하고 우리나라도 지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사드를 배치하는 건데 미군까지 철수하겠다. 그래 일부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6.25 때 어땠습니까? 미군 철수하면서 바로 북에서 밀고 내려왔잖아요. 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이 학생들이 좀 이제 그런 걸 좀 정신 차려서 좀 느끼고 배우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위원장님, 제가 예. 뭐 페이스북 친구는 물론이고요. 우리 이거 적반하장을 보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한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 준비를 이번에 이제 7월달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한번 파티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토크쇼도 하고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 다 토크쇼도 하고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파들이 지금 부글부글 하는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광장에서 뭐 어때요? 좋아요. 그거 한번 준비합시다 우리. 광장에서 뭐 아니면 홍대 거리나 아니면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어떤 아니 광장에서. 거기 가지고 계신 극장에서 일단 먼저 하고 예. 그리고 광장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래도 되죠. 어떠십니까? 한번 빌려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정혜원 당협위원장님께서요, 우리 적반하장을 위해서 이렇게 홀을 한번 빌려주시면요, 우리 공개 방송을 찍을 겁니다. 예, PD님이 엄청 힘들어하시겠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오시다가 화가 나거나 부글부글한 사진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방송해 주세요. 그럴게요. 네, 그-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 페이스북에다 내가 내로 남불. 남불당 네. 그러잖아요. 아! 네. 김정기 위원장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무슨 구글이다,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렇게 했지만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 어떠세요? 이런 저런 이야기도 다 들어보고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뭐 슬픈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또 신기한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이야기 다 들어보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자, 오늘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 맛보기인데요. 이 맛보기 뉴스가 좀 희한한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 RBS, BBVA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외국계 은행 세 곳이 한국 철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은행은 도이치방크밖에 없습니다. 독일에서 쓰던 은행인데요. 네,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이게 심각한 거래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정기의 세상 이야기 이름 어떠세요? 아유 좋습니다. 이제 맛집도 해야 돼요.
좋죠. 맛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잘 먹습니다. 우리 PD님하고 다 같이 가서 맛집을 찍어보는 건 어때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요, 이 골드만삭스와 외국계 은행이 철수한다는 이 기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뭐 이게 국내 문제에 한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외국계 은행이라고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로 대표되는 뭐 골드만삭스, RBS, BBVA 뭐 이런 회사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왜 RBS라고 하고 BBVA라고 읽어요? 아, 좀 그런 게 너무 이상해요. 어떤 거는 이렇게 네. 이름을 같이 읽고 어떤 건 영어 하나씩 끊어 읽고. RBS는 좀 어렵습니다. 네.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로얄 은행이잖아요. 그게요, RBS가 아니, 외국계 은행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네, 특히 원래 이제 이 IB라고 해서 네. 투자은행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파생 상품 들어보셨죠? 네, 그게 뭐예요? 예, 사실은 이제 지난번 2008년인가요? 금융환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세계 금융 질서를 실질적으로 네. 파생 상품의 끊임없는 생산을 통해서 네. 세계 투자 은행 업계가 사실은 그 지나칠 정도로 가욕을 뿌려서 세계 금융 중심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가 네. 영국 런던의 런던시티로 대표되는 IB 업계가 그 센터에서 그런 이 불행한 상황이 사실 발발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그 투자 은행 업계가 국제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은행들뿐만 아니라 그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인 뭐 바클레이즈나 네. 독일의 대표적인 은행인 도이치뱅크나 네. 이런 은행들도 사실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이 이제 좀 크고요. 네. 국내적으로 봐도 이제 사실 최근에 외국계 투자 은행 업체들이 이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힘든 이제 상황에서 아마 철수를 결정한 것 같은데 세계 이 금융권에서 대표적인 기업인 골드만삭스의 서울 지점 철수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약간 사람들이요. 네. 큰 걱정을 해요. 뭐, 네, 제가 무슨 걱정인지 아시겠죠? 네. 혹시 엊그제 무인기가 왔는데 혹시 요즘 정부 들어와가지고 좀 불안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5글자로 이번 정부를 이야기해 주세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사파 정부라고 말을 써놨었어요. 주사파 정부죠. 예.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럼요. 주사파 정부라고 해서요. 이번 정부가 도대체 뭔데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주사파 정부라고 5글자. 제가 페북에서 그걸 해봤어요. 주사파 주사가 뭔지 아세요? 주체 사상. 그거예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그거예요? 저는 북한은 영양주사, 우리의 마늘주사. 주적이고 네. 북한 인민공화국을 건국한 주체가 네. 물론 소 군정의 지도하에 네. 사실 들었었지만은 김일성 아닙니까? 네.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했다. 아니, 그러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저 지금 무서워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정부가 들어섰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현재 그 좌파 정권하고는 상관은 없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다행이에요. 국제 환경도 좀 상당히 그 네. 네거티브하고요. 네. 국내적으로도 이제 이 채산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년 이 적자 행진을 계속하는데 버티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구조도 있는데 네. 그 설사 지점을 철수를 하더라도 네. 지점 아래 단계가 사무소거든요. 사무소는 계속 운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지켜보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요. 제 금융 되게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위원장님이시죠? 정혜원 위원장님이신데요. 위원장님, 네. 나오시고 나면 댓글이요. 네. 자유한국당에 저런 분만 가득해라. 이런 덕담이 우수수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잘생겼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목소리 좋다는 소리 나오죠? 예.
그래서 목소리 좋다, 정말 내용 알차다, 그리고 저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글들이 가득해서요. 제가 위원장님을 정말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주제가요. 네. 집권당인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요. 현충일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생각보다 기사가 별로 되지가 않고 오히려 무야무야 묻혀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네. 그 얼떨결에 부당한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언론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 언론들이 정말 짚어야 할 것들을 안 짚고 짚어야 할 걸 안 짚었다. 네. 그러면 현충일에 가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는 건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예, 애국가를 안 부르는 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장, 네. 여당 대표 이런 분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한다는 거는 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가? 탄핵감이다 바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탄핵 국회의원 탄핵이 있어요? 아니 있다면 깜짝 놀래 순간적으로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위원장님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저 이제 조금 좌파 성향 있는 공무원들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야 왜 현충일에 태극기 안 다냐? 내가 광주 가면서 네. 거리를 아무리 찾아서 사진을 찍어도 태극기 다집이 하나도 없고 관공서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네. 왜 태극기를 안 다는 거지? 그랬더니 아마 태극기 집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야 태극기가 어떤 특정 세력들의 상징물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맥락하고 같이 봐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사람 머릿속에는 애국가 안 부르고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죠. 위원장님 그런데 전에 이제 이정희 전 대표가 태극기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않아서 전 쪼크를 좀 먹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국기에 대한 경례는 정말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은 태극기 훼손죄에 대해서 또 그런 거는 죄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애국가 뭐 태극기 이런 거에 대한 왜 부정을 하는 걸까요? 뭐가 싫은 거죠? 그러면 아예 나라를 떠나면 되지. 그게 이제 그들 머릿속에는 네. 태극기 애국가